미국은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시작했고 뒤늦게 일본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달러는 엔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기서 일본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기라도 한다면 과거 8월 5일에 나왔던 이런 대폭락이 한 번 더 연출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방금 전 일본은 금리를 동결했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크게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2024년도 9월 9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11일 전이었었죠. 비트코인은 당시 9월 6일에 나왔던 저점인 52,550달러를 기준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 반등에 대한 근거들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행히도 비트코인은 9월 9일 영상을 올려드린 기점으로 최대 플러스 15%까지 반등문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틀 전 진행됐던 FOMC에서는 50bp나는 분명 증시의 호재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우상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큰 그림에서 상승분이 나와주더라도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횡보장을 만들면서 알트장을 만들기도 할 텐데 저는 단기적인 구간,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 조정의 그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9월 9일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잡으신 분들께서는 계속 홀딩을 해봐도 저는 괜찮은 구간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다만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저는 단기 조정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조정은 지금의 노란색 추세 라인을 이제서야 막 돌파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구간이 2024년도 4월달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지지받고 반등했던 구간 그리고 2024년도 7월달과 같이 지지받지 않고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직전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한 번 더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던 두 가지의 패턴을 살펴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저는 4월과 같이 추세 라인을 리테스트하는 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반등 중에 있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매물대 자리 4.5K를 돌파해서 일본 기준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이런 라인을 기준으로 직전에 나왔던 것처럼 돌파하고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던 패턴처럼 해당 자리를 기준으로 신규 매수에 대한 그 기준을 다시 잡겠지만 아직까지는 64.5K 라인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어제 내용과 동일하게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와 오늘의 차트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 하락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현재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조정에 대한 근거로 비트코인은 4시간 봉상 현재 하락 다이버런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추세 전환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저녁의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는 상승분이 나와주면서 현재 RSI 역시도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면서 현재는 과매수권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하락 다이버런스는 깨진 상황입니다. 저도 어제 단기적인 조정 뒤 강한 반등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4시간 봉 하락 다이버런스가 혹여나 한편으로는 지금의 노란색 추세 라인을 하방으로 깨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 4시간 봉에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과거부터 매번 이런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에서는 매번 4시간 봉상 하락 다이버런스를 만들면서 증시가 크게 빠졌던 구간이 매번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하락 다이버런스를 만들고 크게 하락이 나왔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하락 다이버런스에 대한 그 리스크가 제거된 상황이고 4시간 봉에서 과매수권에 들어왔다라는 부분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매수세를 식혀주는 정도의 조정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RSI가 과매수권에 들어오고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던 구간과 동일하게 당시에 나왔던 하락이 고점부터 저점까지 4에서 5% 정도의 하락이 나와줄 그 리스크를 감안하고 현재 시장을 바라볼 예정입니다. 빠진다면 가격으로는 현재 노란색 추세 라인인 58에서 59K를 크게 하회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 제가 지금 바로 신규 진입에 들어간다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 정도의 그 하락폭은 감안하고 비중을 좀 담아볼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오후 12시 일본은행에서 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금리 결정은 금리 동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금리 동결로 마무리되면서 비트코인이 크게 아직까지는 급등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저는 금리 동결로 이 하방에 대한 압력은 제거가 되었다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다음 금리 결정까지 약 40일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40일 동안은 시장에 줄 수 있는 악재 중에 하나는 사라졌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게 7월 31일이었었고 USD JPY 차트를 봤을 때 엔화 대비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크게 폭락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8월 5일 일본의 저금리로 해외로 투자되었던 일본의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회귀하면서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미국 주식이 크게 폭락이 나왔었던 사건이었었죠. 경기 침체라는 우려로 시장이 크게 폭락했었습니다. 저금리 일본계 자금이 해외에 투자된 것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는 쉽게 말해서 내려가면 달러 대비 엔화가 강세라는 뜻이고 올라가면 달러 대비 엔화가 약세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비트맥스의 공통 창립자인 아서 헤이즈도 트위터 X를 통해서 엔화가 약세일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강세일 것이고 반대로 엔화가 강세일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약세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현재 미국은 빠르게 금리를 내리고 있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위험은 아직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오늘 발표된 일본의 금리 동결은 증시에는 호재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과거 일본 캔들에서 고점을 높이고 RSI가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서 일봉상 하락 다이버스가 나오고 엔화가 강세였던 그 구간에서 다시 또 이번에 저점을 낮춘 구간에서 캔들의 저점은 낮아졌지만 RSI 저점이 올라가면서 현재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엔화의 약세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USD JPY 차트는 반등하는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고 현재 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반등하는 그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하면은 아직까지는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그 조정의 구간을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는 현재 구간에서 크게 폭락이 나오기보다는 다시 또 저점을 다지고 한 번 더 반등하는 그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아니라 바로 반등이 나온다면 그 구간은 64.5K를 일본 캔들에서 양봉으로 마감된 구간부터는 과거 24년도 7월 달에 나왔던 것처럼 해당 매물대를 돌파하고 지지받고 다시 상승하는 그림을 예상해보고 있습니다.